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국가공인 CS관리사 기출문제 분석 동영상을 제작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저희 오늘은 전략론 1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또 짧게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정답을 찾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동영상입니다. 자, 저희 전략론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잔 키비니 교수가 제시한 서비스 전환 유형 중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중단, 점포 폐쇄 및 이전 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지금 잠깐 보시게 되면 서비스 전환 유형이라고 하는 건 고객이 이 기업과 거래를 하다가 다른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돌아서 버린다는 내용이 될 거고요. 문제 중에 업무 중단, 점포 폐쇄, 이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객이 다른 기업으로 전환한다라고 봤을 때 자의적인가요? 타의적인가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타의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기업이 문을 닫아버리면 제가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너무 자연스럽게도 비자발적 전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굉장히 핵심 키워드만 찾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죠. 다음 문제. 서비스 실패 처리에서 고객이 기대하는 공정성 유형 중에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기라는 거 잠깐 보시면 고객의 서비스 실패에 대한 유형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환 및 환불, 가격 할인, 쿠폰 제공 등이 해당된다. 자, 여기서 아래에 나와 있는 공정성들의 정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라고 보게 된다면, 원칙은 핵심 키워드는요, 교환 및 환불, 가격 할인, 쿠폰 제공, 그 다음에 무상 제공, 그 다음에 환불, 사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뭘 나타내느냐? 분배 공정성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혹시나 맞추지 못하신 분들은 교환 및 환불, 가격 할인, 쿠폰 제공, 무상 제공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건 분배 공정성이다 라는 관점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유형적 서비스 실패에 대한 유형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라는 관점까지 같이 좀 확대를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브레디와 크로닌이 제시한 애프터 서비스의 품질 차원 중 물리적 환경 품질에 해당하는 거. 자, 물리적 환경 품질 애프터 서비스 중에서,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세 가지 정도의 품질 차원이 있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텐데요. 상호작용 품질, 결과 품질, 물리적 환경 품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이 세 가지를 모르시더라도요, 물리적 환경 품질이라는 것만 좀 키워드로 보셔도 되죠. 물리적 환경 품질이라는 건 뭐죠? 일단 물리적이라는 건 눈에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품질, 이것도 눈에 보이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고객이 뭔가를 겪어보면서 실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관점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전문성, 이거 과연 물리적일까요? 네,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결과 품질입니다. 처리 시간, 얘는 뭘까요? 처리 시간은 상호작용 품질에 해당하죠. 태도 및 행동, 얘 또한 상호작용 품질에 들어갑니다. 편의성, 이건 뭘까요? 편의성. 자, 이 편의성이 실제로 위에서 물어본 물리적 환경 품질에 해당하죠. 기술, 자, 기술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건 결과 품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잘 보시게 되면 편의성이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소비자의 쇼핑 습관을 기준으로 한 소비재의 분류 중 품질 면에서 유사하지만, 여기서 벌써 한 문제 키워드가 나오죠. 품질 면에서 유사하지만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쇼핑을 하는 제품 유형에 해당한다. 비교 쇼핑을 한다라는 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볼까요? 선매품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래 보기가 모조리 선매품이네요. 자, 이렇다면 위의 키워드로 가셔야죠. 품질 면에서 유사하지만 동일한 규격 또는 동일한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결국 뭘까요? 예, 동질적 선매품이 되죠. 품질 면에서 유사하지 않지만 이라고 나오게 된다면 그건 뭐예요? 답이 이질적 선매품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의료관광의 유형 중 수술치료형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수술치료형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데요. 일단 의료관광 유형 중에는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못 보셨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상품이 의료관광엔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치료형, 건강검진형, 그 다음에 미용형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치료형이라고 하는 건 중증 질환 치료나 입원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건강검진형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관리. 죄송합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뭐랄까요? 건강검진, 진단치료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미용형은 스파 또는 이미지, 그 다음에 피트니스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로 돌아가서 유형 중 수술 치료형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 정답은 중증 난치병 치료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갑인이 제시한 품질의 8가지 범주 중에 잘못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잘못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의 정도를 말합니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이 갑인의 품질 8가지 범주는요.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 요소들을 가지고 여기는 위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가지고 유추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잘못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의 정도라는 것에 대한 키워드는요. 바로 뭘 나타내느냐? 가장 정확한 정답은요. 신뢰성입니다. 자, 성과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운영적인 특징,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성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키워드죠. 특징, 특정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적 차별성을 나타냅니다. 내 4번에 있는 지속성, 제품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 이 지속성이겠죠. 적합성, 고객들의 세분화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8가지가 나오는데요. 8가지는 키워드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주란의 서비스 품질 구분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 자, 이거 같은 경우도 표를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나옵니다만 이 주란의 품질 구분 같은 경우는요. 잘 보시면 보기에 답이 거의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보기 좀 볼까요? 보기 첫 번째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진열 상태나 고객의 동선이라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보기 키워드에선 철도, 항공기 등의 좌석 크기와 안락함, 조명의 밝기라는 것만 좀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좌석의 크기를 갖고 좀 나눠 볼까요? 항공기 등의 좌석 크기의 안락함이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좌석 크기라고 얘기가 된다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일단 눈에 보이게 되죠. 자, 이렇다 그러면 밑에 있는 보기 중에 3번과 5번은 떨어져 나갑니다. 자, 여기에 좌석이라는 의자를 얘기하는데요. 의자의 크기와 안락함, 고객이 직접 만져볼 수 있나요? 그죠? 가서 눌러보고 앉아보고 할 수 있잖아요. 결국 뭐예요? 모양이 있다? 하드웨어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만 위에 보기에서 따져놓게 된다면 보기를 남아있던 이 품질 구분에 대한 주란의 품질 구분을 외우지 않고도 충분히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다음 문제. 이 서비스 품질 SQ의 4가지 핵심 차원 중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문제 중에 한 가지고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웹사이트는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배달을 해줍니다. 두 번째, 적정 소요기간 내에 주문 품목을 배달해 줍니다. 자, 과연 이건 어떤 의미냐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고객이라는 사람이 이 웹사이트, 쉽게 얘기해서 온라인상에서 이 웹사이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자, 이래놓고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배송을 요청을 했잖아요.
이랬을 때 내가 원하는 날짜와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정확히 맞춰준다 라는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누면 가장 쉬운 게 뭘까요? 네, 그건 바로 정답은 성취 이행성일 일 겁니다. 간단하게 성취 이행성,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칸이 제시한 역할 모호성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못 보셨던 문제일 겁니다. 이 칸이라는 학자도 이걸 가지고 이제 역할 모호성의 발생 원인에 대한 거리가 가장 먼 거 이렇게 쭉 정의를 해놨었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한 6가지 정도를 주장을 합니다. 6가지 정도를 주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좀 잘못된 겁니까? 라고 쭉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요. 1번 문제를 잠깐 좀 볼까요? 상호 독립성을 교란하는 간헐적 인사 이동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바꿔 쓴 거예요. 앞뒤 문장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칸이 주장한 내용 중에는요, 상호 의존성을 교란하는 빈번한 인사 이동이 원래는 칸이 주장한 역할 모호성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상호 독립성을 교란하는 간헐적 인사 이동, 여러분 간헐적이라는 말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간헐적 인사 이동이 상호 독립성을 교란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1번 보기만을 보시더라도 애초에 앞뒤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번이 답이 될 겁니다. 나머지 4가지에 대한 보기 영역에 나와 있는 4가지는 칸이 제시한 역할 모호성에 대한 발생 원인은 꼭 체크해 놓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기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고요. 보기를 좀 볼까요? 1명 또는 2명의 사회자의 진행 아래 6에서 12명 정도의 참여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미 답이 나왔죠. 여기에. 자, 이거 뭘까요? 밑에 자료 수집의 기법을 보면 네, 결국 정답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가 됩니다. 위에 나와 있는 설명은 지금 FGI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건 집단의 의견들을 조정하거나 통합해서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에 쓰는 게 이제 델파이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층 면접법,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로 1차 자료 수집을 위한 정성조사 기법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이제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합니다라는 키워드들이 나올 겁니다. 관찰법은 새로운 자료와 관련된 사람과 상황을 관찰하여 수집한다. 이 관찰법. 서베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CS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또한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게 쉽게 키워드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